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한덕수, 김문수, 나경원, 추경호 등 주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진압 책임자였던 정호용의 영입을 추진하다 번복하는 등 내란 목적 살인으로 중형을 받았던 인물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6년 전에도 전두환을 감쌌던 정호용의 행보와 함께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의 합류로 아스팔트층 흡수설까지 나오며 여전히 탈당 여부는 본인 판단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영남권 민심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 김문수는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해계망측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사칭하는 캠프인 척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경호, 나경원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시작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유튜버와 하루 5번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추경호와 나경원의 전화한 시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인권위 답변서에서는 불리한 사실이 누락됐고 유가족 고소 사건에선 공식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기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법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김건희표 마음사업 예산은 최대 4,700억 원까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에이펙 만찬장 공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통과 직후 계엄이 선포되어 정부의 준비는 마비되었습니다. 한편 손흥민 임신 폭로 협박 일당이 체포됐으며 소속사는 손흥민이 피해자임을 밝혔습니다. 김호중식 술타기 등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돌비뉴스에서는 그날 밤글을 따라 나섰더라면 누구 초기 에리안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등 다양한 이슈를 조명합니다. 트럼프는 수백조 투자 유치를 자랑했지만 일간선에선 허풍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2만여 곳의 차 부품업체가 한숨을 쉬고 미국산 일본차 수입을 두고 일본의 묘안도 등장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추경호와 나경원의 통화가 확인된 데 이어 엿새뒤 김문수와도 통화가 이뤄졌고 안가회동 전후로 잇따른 통화가 있었지만 모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기를 바꾼 뒤 첫 문자로 고성국이 언급됐고 고성국의 주문에 따라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5.18을 나흘 앞두고 신군부의 정호용 위촉 시도가 있었으며 그는 광주 유혈 진압 훈장에도 평생 사죄 없이 활동해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에 대해선 사과하지만 헌재 만장일치 결정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용태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했지만 친윤계는 계속 국민의힘 선대위에 진입 중입니다. 이재명은 화개장터에서 영원한 화합을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문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하트를 보내며 중대재해법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은 대학가 학식 투어를 이어가며 토론으로 반전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입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정치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해자의 구속을 호소했지만 살인을 막지 못했고 무차별 신상 공개와 함께 이를 지우려면 코인을 내라는 배짱도 드러났습니다. 1년 전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서지 못한 사연이 주목받았고 명함을 위조해 선거 캠프를 사칭하는 사기주의보도 이어졌습니다. 주요국 통상대표들이 제주에 모여 관세 돌파구를 모색하고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공감대 속의 정년 연장 요구가 고민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잦아진 기습폭우로 호우 긴급 문자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른바 방탄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을 규탄하며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홍준표 의원은 총리설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5.18 진압주도 인사인 정호용 전 장관 영입 시도는 논란 끝에 취소돼 도로 윤 캠프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세 현장에 한동훈이 오지 않는다며 불만이 제기되자 남 탓할 생각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전국 8만여 곳에 선거벽보가 부착되며 낙서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전 본부장과 건진법사가 대선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는 잠겨있고 수행비서는 최신 폰을 사용 중입니다.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예금 재배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세종대왕 탄신일 영상에 일본 신사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고 즉시 삭제됐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 폭로 협박을 하겠다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점거 농성 고소는 취하됐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0% 고리의 불법 사금융의 감금과 협박까지 더해진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환불 불가 분쟁이 늘어나며 장기 고액 계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암호화폐 CEO 가족을 노린 납치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교원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초학력 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에도 서열화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교육 공약과 AI 교과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진행 중이며 내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법은 의혹이 추상적이라며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1%, 이준석 후보가 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60%,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 첫 유세에서 서남 해안권 발전을 약속했고 교권 회복과 기후 정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불복하고 있으며 지기현 판사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청렴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셀프 면제법 논란과 사법부 압박 중단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잦은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자 보행 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늘릴 계획이 발표됐고 술타기 처벌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민들이 길을 터줘 응급 환자가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률이 1.9%에 그치면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령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예금 인출이 가능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전 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강제 수용과 폭행에 대한 국가배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세종대왕 탄신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첫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관세 협의가 주목받고 있으며 대규모 계약의 예우와 부풀리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로 태무에 1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극한 호우에 대비한 실전 같은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활동해온 거장들의 음악 여정이 조명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